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대요. 딱 느낌이 오죠? 벌거벗을 낮자 낮이었어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랍니다. 공법상 제약은 모든 토지가 다 받고 있었죠. 그래서 A는 낮이에요. 그럼 낮이가 아닌 이제 4번과 5번을 지우죠.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개발될 소지가 있는 땅이었죠. 개발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얘는 소지였어요. 뭐라고도 얘기를 했었냐면 원상태 그대로의 땅이다 그래서 원지라는 표현도 썼었죠.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또 지우네요. 그 다음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나 경제적 활용 실익이 없대요. 둘 중에 하나만 있었죠. 법으로만 소유가 가능하면 법지였어요. 실익만 있으면 빈지였죠. 그래서 얘는 법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럼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소분류 상호간에 바뀌는 게 뭐였죠? 이행지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대분류 상호간에 크게 바뀌는 건 걔는 후보지였죠. 바뀌어지는 중일 때만 후보지 이행지 꼭 기억해 두세요. 바뀌어진 다음에는 바뀌어진 것을 불러줘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죠. 1번은 3번. 그 다음 2번. 부동산 입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회기 모형은 특정 부지의 소매 점포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원인이 되는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이다. 예, 맞네요. 그래서 어떠한 요인이 변함에 따라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따져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한 가지 요인만 따지면 단순 회귀 분석 모형, 만약에 여러 개를 따지면 다중 회귀 분석 모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2번.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건 토지의 자본을 많이 때려박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거였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게 자본의 투입 비율이 높은 거였죠. 그래서 위로 층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도심은 층수가 높죠. 도심 다 높다, 외곽 다 낮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네요. 그럼 반대로 자본에 대한 토지의 대체성은 낮은 거였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도심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 조금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의 내용을 보기 전에 자본의 대체성은 토지에 자본이 투입된 정도인데 그때 그 자본 속에는 노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된 자본과 노동의 양이 집약도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집약도가 높게 이용되는 게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였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철도 레일은 두 쪽으로 뻗어 있다. 두 도시 사이에서만. 그 다음 그 레일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열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을 때만 적용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크기엔 비례하죠. 이 크기 대신에 인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인구수에는 비례합니다.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었죠. 반비례. 그래서 우리는 크기 밑에다 짝대기 짝 긋고 거리의 제곱을 분모로 깔아서 인력을 구했었어요.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허프의 확률 모델이었죠. 히읗히읗.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경쟁 점포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모 자체가 커지니까 해당 점포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점포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때 확률은 줄어들죠. 거리 위의 마찰 개수가 크면 클수록, 마찰이 클수록 확률은 줄어들어요. 점포의 면적에는 비례하겠죠. 그래서 결정되는 게 맞네요. 5번.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때 배버는 수송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등을 따졌죠. 근데 딱 하나 집정력은 집적 이익이었어요. 그래서 셋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맞지만 각각의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그러면 걔는 X였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최소 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보편 원료와 제품의 무게를 비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편 원료는 어디에서나 다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원료였어요. 그래서 수송비가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지역에 국한되는 원료,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만 수송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게가 무거운 쪽에 위치하는데 원료와 제품 중에 중요한 건 이 원료는 뭐만 따지는 거다? 국지 원료의 무게만 비교하는 거였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보편 원료라고 해서 X가 됐네요. 그때 원료 지수는 1, 2, 3, 1 기준이고 1 기준. 이 입지 중량은 2 기준이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번은 5번입니다. 3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개발 부담금제는 개발 이익을 누린 사람에게 부담금으로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개발부담금 제도였습니다. 2번, 용도지역제는, 그래서 1번이 맞죠. 2번, 용도지역지구제는 정후 외부효과를 감소 또는 제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이 아니라 부의 외부효과를 감소 또는 제거시켜서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었죠.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개발권 양도제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만 이용 가능한 개발 가능 지역으로 시장에서 양도케 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만을 분리해서 개발권만 넘기는 제도였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넘긴다 그러면 X였어요. 개발에 필요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개발권 이전제가 만연되게 되면 지역지구제의 틀 자체가 와해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 것 또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폐지된 초소, 초자가 들어가는 것, 소자가 들어가는 것 포함되지 않았었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은 누가 잡아준다고 그랬죠? 국장이. 근데 반대로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개별자가 떴을 때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거다.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장이 정하네요. 그러니까 국장에게 이의 신청하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한다 그래서 X. 5번. 토지비축제도는 토지은행제도였습니다.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요자 역할로 사들여서 나중에 공급하죠. 수요자, 공급자 역할, 가격을 직접 건드는 건 직접적 개입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 토지은행제도는 LH공사가 하고 있는데 직접적 개입이지 간접적 개입이 아니어서 5번도 틀렸네요. 꼭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